네,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저번에 펄수, 투거하다를 다양한 그 지문의 의미를 전달하는 표현으로 번역을 해봤는데, 또 다른 단골로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많아요. 수업 시간에 진행을 해보면, 그 어휘책 때문에, 1대1로 받아쓰기를 하기 때문에, 어색한 그런 단골 단어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리미트고, 또 리미트를 가지고 어떻게 다양하게 번역할 수 있나, 알아보겠습니다. 네, 화면 공유하겠습니다. 네, 화면 공유됐죠? 네, 우리가 리미트라고 하면 제한하다를 외웠어요. 그래서 아무 문맥에 관계없이 제한하다라는데 그게 이제 맞을 때도 있고, 좀 더 어색할 때가 있고, 아니면 좀 더, 적절한 한국말 표현들이 있는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리미트를 제한하다에서 같이, 제한하다와 같은 제한된 의미에서 벗어나려면 영영사전의 정의가 가장 도움이 많이 되죠. limit something이라는 건 stop from increasing입니다. 그러니까 제한하다고 잘 만들어 놓은 거죠. 근데 제한하다만 의미가 있는 건 아니죠. 이런 의미를 갖는 건 뭔가가 커지는 것을 중지시키는 거니까 이게 제한하다만 이렇게 있는 건 아니겠죠? 이거를 표현할 수 있는 게 또 다른 한국어 표현은 어떤 것이 있나 지문을 보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작업장이 최대 25명까지로 제한된다는 건 쓸 수 있겠죠. 요거는 그냥 뭐뭐로 제한된다. 아니면 사실은 의미가 없어요. 최대 제한된다가 사실은 의미가 없는 말이죠. 그냥 작업장은 최고 25명까지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작업장 입장은 뭐 이런 식으로, 그죠? 음, 음. 최고 25명까지 입장,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겠죠. 네. 네, 그 다음에가 이제 보면은 경력에 대한 피해를 제한하려는 노력으로 인터뷰에 응했다 이거잖아요. 인터뷰를 했다. 그럼 피해를 제한한다는 게 의미가 좀 어색하죠. 어, 항상 표현을 정하는 방법은 데미지, 그 같이 쓰이는 피해, 이거에와 어울리는 단어를 찾아보는 게 방법이죠. 얘는 동사 표현은 이거죠. 피해와 명사, 피해와 어울리는 동사 표현은 어떤 게 있을까요? 피해를 줄이다부터가 있겠죠. 그쵸? 피해를 줄이려고, 그러니까 경력에 대해서 오는 피해도 이상하죠. 경력에 오는 피해. 경력에 오는 뭘까요? 타격? 이런 거 괜찮을 것 같죠? 타격이라든가, 자, 경력에 오는 오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데미지의 의미가 되겠죠? 어울리는 동사는 줄이다가 있겠죠. 줄이다.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하려고 이제 인터뷰를 한 거죠. 인터뷰도 불가상 같지만 연 인터뷰입니다. 그다음에는 그 주제에 대해서 잘 모른다. 그래서 내가 말을 할 능력을 제한한다가 의미가 뭐죠? 능력을 제한한다의 의미가 뭘까요? 제한하다. 능력을 제한. 그러면 능력에 어울리는 표현은 능력이 없다가 되겠죠. 능력이 없다. 그렇죠. 아니면 능력이 없다는 너무 심하면 부족하다가 되겠죠. 네. 그래서 정리해보면 그 주제에 대해서 아는 게 없어서 별로 딱 별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뭐 이런 거예요. 누군가 의견을 물어봤을 때. 네. 그다음에 rigid job descriptions serve to limit productivity. 이게 뭐냐면 여러분도 그 어떤 채용 공지 같은 거 보면 이 직업에서 해야 할 일, 요게 이제 job descriptions죠. 근데 그 해야 할 일에 대해서 rigid하면 이제 융통성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해야 할 일을 너무 융통성 없이 해놓으면 생산성이 제한된다 이거잖아요. 그럼 생산성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생산성이 떨어진다 이런 거겠죠. 한다는 건 생산성을 제한한다는 건 생산성 제한한다는 건 생산성이
떨어진다 같은데 많이 그랬죠? 아니면 감소한다 이런 거. 그래서 요게 또 어렵습니다. 오늘은 리미트에 대해서 알아보지만 요렇게 이제 형용사, 명사가 같이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은 항상 우리가 문제가 뭐냐면 이것처럼 형용사 플러스 명사가 있으면 이거를 구조를 안 바꾸고 뭐뭐한 명사로 번역하려는 게 항상 문제예요. 어색하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명사는 두고 그쵸? 형용사를 자유스럽게 자유를 두자. 그죠? 형용사에게 자유를 주자. 주자는 건 뭐죠? 형용사에게 자유를 주자. 주자는 건 뭐죠? 꼭 문장 앞에만 고집할 게 아니라 뭐죠? 이런 이 직업이 해야 할 일을 너무 세세히 규정해 놓으면 너무 융통성 있게 없게 하면 뒤로 동사로 뺄 수도 있고, 그죠? 그렇게 되는 거가 이제 자유를 주는 겁니다. 음, 뭐뭐 한 뭐로 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제가 rigid job description만 얘기했지만 모든 경우에 다 통용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뭐죠? 어, 직업이 일을 할 일을 해야 할 일 뭐 조항을 융통성 없이 정해 놓으면 이거죠. 주어지만 어, 이렇게 if절로 하는 게 좋겠죠. 생산성이 감소한다 이런 거. 그 다음에는 무슨 얘기죠? 가능성이 너의 상상력에 의해서만 제한이 된다. 의미가 뭐죠? 뭔 말이에요? 상상력만이 가능성을 제한한다고 하니까 영어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아름다운 표현이죠. 어떤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 특히 어린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 이런 말 많이 합니다. The sky is the limit. 그러니까 너의 한계는 끝이 없다 이런 거죠. 거의 같은 의미네요. 그러니까 상상력이, 그쵸? 상상, 여러분의, 당신이라고 하지 마세요. 어색하죠? 여러분의 상상력에 이 일은 달렸다. 이런 표현이 돼야 되겠죠. 그쵸? 상상력에 이 일이 달렸다. 자, 이 일이 달렸다. 그 다음에가 러시아하고의 앞으로 향후 관계고 향후라 그랬어요. future. 요거는 그냥 명사 앞에처럼 자리시를 유지하면 되죠. 향후 관계가 제한될 거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관계니까 관계가 제한되다라고 하는 건 관계가 어떻게 될까요? 관계가 제한된다고 하는 건 좀 어색하죠. 관계가 영향을 받는다거나 관계가 위축된다거나 이런 말을 쓰면 되겠죠. limit your power 이런 거는 더 많이 쓰이겠네요. 예를 들면 뭐뭐가 그죠? This new rule will limit the government power 그죠? 형용사도 쓸까요? 이건 뭐죠? 이 새 규정으로 이 규정이 그러면 안 돼요. 무생물 주어를 은는이가로 번역하면 어색합니다. 뭐뭐로 인해서 뭐뭐 때문에 이렇게 이 새 규정으로 공부의 힘이 위축될 거다. 그죠? 줄어든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이제 지금까지는 동사만 했는데 리미티드를 형용사처럼 썼죠. 의미가 뭘까요? 제한된 자원. 이거 우리가 많이
부족한 표현인데, 부족한? 부족하니 부족하다인데, 요 부족한에 쓸 수 있습니다. limited, 그죠? lacking 이런 거 이제 쓰지 마시고, limited라든가, insufficient라든가 이런 표현 쓰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자원이 단수 같지만 보면은 s를 꼭 붙여야 되죠. 왜냐하면 천연자원이라고 하는 게 하나만 있는 게 아니죠. 우리말의 자원이지만. 그래서 꼭 natural resources라고 복수를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리미트인데 뭔가가 증가되지 않도록 한다는 요 의미를 가지고 25번까지 작업장이 가능하다. 그래서 최고는 maximum of를 같이 외워두시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런 건 작업장은 가산명사. 그 다음에 경력의 뭐 타격, 오점, 데미지를 그렇게 번역하셔야겠죠. 그럼 피해에 어울리는 건 줄이기 위해서, 그쵸? 어, 아니면 우리말도 또 이런 것도 오점이라고 하면 어, 리미트가 다는 아니니까 덜 남기기 위해서 이런 말도 쓸 수 있죠. 그다음에 어, 주제에 대해서 아는 것이 별로 없어서 드릴 말씀이 없다. 능력이 부족하다. 여기도 부족하가 나와 있네요. 부족하다를 이렇게 리미트로 쓴 생각은 절대 못 해봤어요. 펄스에서도 she wishes to pursue a medical career 이런 표현이 있었죠. 그녀가 의료계에 몸담고 싶어 한다. 또는 발을 디디고 싶어 한다. 이런 건데 그게 반대로 펄수라는 동사가 몸 담고 싶어 하다, 발 디디고 싶어, 담는다, 발 디딘다, 종사한다, 뭐 종사한다, engaged 같은 거 쓰겠지만 펄스를 쓴다는 생각을 못하죠. 그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런 표현에서 펄스를 썼고, 여기서도 부족하다는 것에 리미트를 쓴다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런 했었고요. 형용사, 명사는 또 다음번에 모아서 또 강의하겠습니다. 번역하는 방법. 그 다음에 더 스카이즈 유 리밋은 이제 그냥 여러분 꼭 알아두세요. 뭐든지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당연하죠? 네. 그다음에 그 관계는 위축을 받는다 해서 이런 부족한 이런 알려드렸습니다. 네, 여러분이랑 또 리미트란 단어를 가지고 여러 가지 질문을 통해서 봤는데요. 재밌죠? 왜냐하면은 그냥 리미트 하면 제한하다라고만 생각했는데 저렇게까지 많이 바뀔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게 바로 The sky is your limit죠. 아, 저렇게 다양하게 가능한 걸 난 그동안 어휘책에서 외웠던 단어의 뜻에 제한이 돼 있었구나. 이런 생각을 꼭 해보시면서 반대로 아까 제가 한국말로 써드렸던 그런 표현들이 나오면 리미트란 단어를 써야겠구나라고 꼭 암기를 하시고, 이제 끝으로 또 덧붙여 말씀드리고 싶은 게, The sky is your limit이란 말이 있는데, 제가 이제 많은 학생들이라든지 지원자들이죠. 통번역대학원에 관심 있는 분들한테서 많은 그 상담 신청을 많이 받는데, 어, 그, 제가 그 관찰해 본 바에 의하면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망설입니다. 할 수 없는 사람은 못해요. 자기가 통번역대학원을 좀 다닐 수가 없는데 뭐 아이를 길러야 된다든가 꼭 돈을 벌어야 된다든가 하면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근데 다닐 수 있는데 고민하는 사람이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또 그런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다닐 수 없을 때는 고민하다가 다닐 수 있을 때 고민하다가 다닐 수 없게 되면 후회하는 게 보통 인생이죠. 그래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고 싶은 게 있고 할 수 있다면 challenge yourself. 모든 건 지나갑니다. 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